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상보다 더 확실한 판결이 8대 1씩이나 됐으니까. 나왔고 그것은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또 민심이 절대적 지지가 있고 또 법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 지난 한 넓게 보면은 한 80년대부터 좁게 보면은 2000년 6.15 선언 이후부터 한국이 종북 득세 시대로 갔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선을 끄은 거예요. 이 이상 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이상 하면은 이것은 강제력이 헌법이 규정한 강제력이 투입된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헌법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느꼈지만은 예. 오늘 그 박한철 소장이 쭉 낭독할 때 얼마나 논리가 명쾌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고귀한 정신이 들어있어요. 인류 발달사에 반영된 우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원리적인 이야기가 딱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 이 후속이 있을 겁니다. 대표님은 지금 기분이 전체적으로 좋으십니까? 저 국민행동본부가 2004년에 네. 당시에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을 위원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네. 해산해달라는 청원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네. 그때는 안 될 줄 알고 냈어요. 네. 그런데 좋은 일은 안 될 줄 알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역사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민심도 바뀌고 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하여튼 2014년 12월 19일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구나 거의 같은 날에 유엔에서 대북 인권 제재까지 같이 그렇죠. 이루어졌고 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있었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2012년 12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하고 또 관계가 다 있죠. 12월 19일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8대 1이라는 그 숫자에 놀랐는데요. 예.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조차도 예, 이제 예. 찬성을 했단 말이죠. 1년 넘게 그 예. 끌어온 것이 어떤 이제 고심이 그만큼 컸던 건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여론이나 혹은 예. 정권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실, 법리, 민심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압도적 힘을 그건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보면은 병이 날 것 같았는데 오늘 판결문을 읽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각한 재판관의 의견처럼 예. 어떤 정말 그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증거가 없다. 민주질서를 전복하려는 증거가 없다.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런 소수 의견이 있겠죠. 예. 그러나 다수 의견은 뭐냐. 통진당의 주도 세력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북한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력에 전폭적으로 또는 거의 동조했던 세력이다. 또 이 고유한 위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이란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거 절실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문점은 좀 남아요. 이 정당이라는 걸 어쨌든 국민의 심판, 투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법률로서 헌법재판소라는 이 단체가 어쨌든 국가 단체가 권력이 개입한 거죠. 단체가 해산하는 게 과연 그렇게 최고의 선택이었느냐?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판결이 안 나오도록 예. 할 수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3,538명의 대공사범을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정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또 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더라면 그리고 국회가 일찌감치 제명 등 자위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2012년 4월 총선 전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와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공동정권을 수립한다는 전제하에서 공동정치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성공했더라면은 그러니까 북한 추종
정권이 탄생할 뻔했지 않습니까? 아찔할 뻔했지 않습니까? 저도 예.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죠. 그때 그 순간이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게 정말 저 정권의 한 축이 될 뻔한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할 수가 없죠. 또한 그분이 지도해가 또한 지금 선대위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의원직도 이제 다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게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 그렇단 선거 때 말이죠. 10% 네. 정당 지지율 10% 받았지 않습니까? 네. 10%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특히 이념 무장 세력한테는. 그렇죠. 그것은 그때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종북이 아니고 진보로구나라고 이제 속아서 그렇게 된 네. 건데, 그러나 그 직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이 사람들이 정체를 알리는, 더구나 종북이란 정확한 개념 규정이 가능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번 일에 가장 가까운 뿌리는 사실 그때 그 둘이 손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뿌리를 보면은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피크였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 국정원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아로 조직. 이 아로 사건을 폭로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이게 네. 국가적 자위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박한철 그 소장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 두 근간이 민주적 기본 질서다. 통진당은 이 두 원칙을 파괴한다. 네. 그러니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수는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오늘 그 판결 결과가 이석기 의원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주겠죠. 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미 사실관계는 2심에서 확정이 그렇죠. 되었으므로 내란 지금 선동이냐 내란 음모냐의 쟁점만 남아 있을 뿐인데, 그건 이제는 조금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이미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석기 재판이 말하면 통진당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그 중요한 되었는데, 멘트죠. 네. 하나의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이거였죠. 이석기 개인의 활동이었느냐, 아니면 이 통진당과 연결되는 활동이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8명의 판사는 통진당에 귀속된다. 네. 왜냐하면 이석기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 사건이 나고 나서 통진당이 계속 이석기 편을 들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이제 야당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그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살 길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진보당을 누가 키웠느냐? 종북을 누가 키웠느냐? 종북 숙주 세력은 누구냐? 또 마지막까지 이 정당 해산을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저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이에요. 문재인, 박원순. 박원순 시장도. 이번에 정당 해산의 제일 중요한 법리 하나가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그런데 그 정당에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을 넣는 주역을 했던 사람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임명했다고 보는데, 서울시립대학에 초빙 교수로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가 바뀔 때 여기서 특히 야당에서 분리가 돼야죠. 종북 세력, 좌파 세력,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종북 좌파와 온건 합리적인 민주 세력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리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계기가 이번 판결이에요. 명 판결문이라고 보십니까? 명판결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어떤 토론을 하든지 또 어떤 책을 쓰든지 어떤 교과서를 쓰든지 기준이 돼야 될 문서입니다. 이것은 거의 헌법에 준하는 하나의 대장전이에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네. 헌법. 우리가 지금까지 헌법 하면은 애매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지금 불복할 수 있습니까? 최종 판단합니까?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국회의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이제 의원직이 이제 네. 박탈되는 거고, 통진당 소속 그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그게 이번에 점점이 이게 좀 빠졌어요. 네, 그렇죠. 법 정신으로 보면 왜냐하면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고 개별적인 통진당원에 대한 제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해산을 결정했으니까 네. 뜻으로 보면은 같이
직을 상실해야 되는데 네. 박탈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적 쟁점이 있다고 이거는 봅니다. 앞으로 이제 좀 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당법, 선거법, 국가보안법 이런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국회 안에 반역 정당이 안 생기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법적 보완 조치가 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재산은 국고 환수 절차에 바로 들어갔는데 예. 이 선거 보전 비용 170여억 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마 그것은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는 좀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현재 잔고는 뭐 동결을 해가지고 13억 정도. 현재 장고는 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압류할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 정치판에는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이번 이 결정이 어떤 임팩트를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정치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큰 힘의 관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핵무기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 적통합 진보당인데 날개 하나가 꺾여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통일의 걸림돌을 하나 치우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그만큼 약화되고 따라서 북한 정권과 연계되고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북한 정권에 기대던 손을 잡으려고 했던 세력도 이번 이 결정에 의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봅니다. 너무 우리 대표님이 종북 세력을 너무 얕봐서. 순하게 보고 얕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그러니까 지하로 물론이죠. 숨어들어서 더 뭔가 더 이렇게 센. 응집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폭발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과 확대를 우리 국가가 애국 세력이 또 언론기관이 이번 이 역사적 판결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린 문제죠. 저는 낙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낙관론이 실현이 돼요. 오늘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연설했던 첫 구절이 기억납니다. 민주주의는 더딥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게 오늘 실현이 됐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 TV 화면에 양쪽 바깥에 이제 헌재 밖에서 기다리던 그 이제 분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결과가 나오자 양쪽 다 울더라고요. 참 그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참 슬펐습니다. 그 대표님도 장면이. 오셨습니까? 그게 좌든 우든 한국의 네. 민주주의가 생동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악을 제거하는 힘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악은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울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 가슴이 울컥- 두근두근 했는데 기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통령이 당선된 것하고 또 관계가 다 있죠. 12월 19일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8대 1이라는 그 숫자에 놀랐는데요. 예.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조차도 예, 이제 예. 찬성을 했단 말이죠. 1년 넘게 그 예. 끌어온 것이 어떤 이제 고심이 그만큼 컸던 건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여론이나 혹은 예. 정권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보다는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실, 법리, 민심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압도적 힘을 그건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보면 4년에 네. 당시에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을 위원정당으로 교정해가지고 네. 해산해달라는 청원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네. 그때는 안 될 줄 알고 냈어요. 네. 그런데 좋은 일은 안 될 줄 알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역사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민심도 바뀌고 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하여튼 2014년 12월 19일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거의 같은 날에 유엔에서 대북 인권 제재까지 같이 그렇죠. 이루어졌고 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있었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2012년 12월 19일에 박근혜는 병이 날 것 같았는데 오늘 판결문을 읽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각한 재판관의 의견처럼 예. 어떤 정말 그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증거가 없다. 민주질서를 전복하려는 증거가 없다.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제법 그런 많거든요. 소수 의견이 있겠죠. 예. 그러나 다수 의견은 뭐냐. 통진당의 주도 세력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북한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력에 전폭적으로 또는 거의 동조했던 세력이다. 또 헌법이 규정한 강제력이 투입된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헌법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힘세기도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느꼈지만은 예. 오늘 그 박한철 소장이 쭉 낭독할 때 얼마나 논리가 명쾌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고귀한 정신이 들어있어요. 인류 발달사에 반영된 우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원리적인 이야기가 딱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힘이 있는 이 후속이 있을 겁니다. 대표님은 지금 기분이 전체적으로 좋으십니까? 저 국민행동본부가 2004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상보다 더 확실한 판결이 8대 1씩이나 됐으니까. 나왔고 그것은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또 민심이 절대적 지지가 있고 또 법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 지난 한 넓게 보면은 한 80년대부터 좁게 보면은 2000년 6.15 선언 이후부터 한국이 종북 득세 시대로 갔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선을 끄은 거예요. 이 이상 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이상 하면은 이것은 강제력이